네, 지금 시각 3시 45분 59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조프로의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먼저 오늘 주식시장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 좀 상당히 좀 널뛰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락세로 출발한 다음에 곧바로 상승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오전 11시 조금 전부터는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후로는 큰 힘을 쓰지 못하고 그대로 하락세로 마감했는데 결국엔 코스피가 0.27% 내린 2693.1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게 주가 약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이 1,400억 원가량을 순매도해서 4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개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에 나섰는데 아무래도 특히 외국인이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개인들이 저가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금액들이 있지만 맥을 좀 못 추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코스닥은 1.38% 하락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을 꼽자면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장중에 67,600원까지 빠지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신저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막판에는 주가가 그나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적과는 별개로 거시적인 환경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내부 악재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많은데요. 다만 실적이 좋다 보니까 한 달 뒤쯤에는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점치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환율이 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8원 오른 1233.1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이 고물가 상황 속에 미국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자산시장 전반을 억누르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한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요. 네네. 예, 길어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황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드디어 새 정부의 초대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났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겠죠. 네네.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근데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보니까 흔히 경제부총리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지명됐는데요. 네. 먼저 추경호 후보자 그리고 이창양 후보자는 각각 영역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원희룡 전 지사가 다소 좀 의외였죠. 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고요.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에 국토위와도 인연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일단은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본인도 부동산이 정치 논리가 됐으니까 정치인 출신으로서 강단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전 장관이 떠오르더라고요. 김 전 장관 역시 부동산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결위 위원장도 담당했고 전문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청와대에서 인선을 밀어붙였는데 사실 결과는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정도였죠. 네. 그래서 원희룡 전 지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정책을 좀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초대 경제팀에 공통점이 있다고요? 어떤 건가요? 면면을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공공의 영역을 강조한 정책을 추진해왔죠. 소득주도 성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과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공공주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공공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네. 반대로 새 경제팀은 대체로 시장에 중점을 두는 인물들이 포진이 됐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고요. 이창양 교수 역시 자율경쟁을 강조하는 시장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원 전 지사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죠.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줄이고 민간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뤄낸다는 게 기본적인 경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경제 정책이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민간 성장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새 정부가 지금 강조하는 경제 현안은 어떤 겁니까?
사실 이 원고 준비할 때마다 오늘은 물가 이야기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또 물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안 할 없어요.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새 경제팀도 물가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은 국제 유가 상승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도 있고요. 또 수요가 회복되면서 수요와 공급 측면 양쪽으로 모두 물가가 높아지는 압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난달 외식 물가가 1년 전보다 6.6% 올랐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23년 12개월, 그러니까 사실 2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었는데 품목별로 보니까 39개 외식 품목이 모두 올랐습니다. 우리 흔히 먹는 갈비탕이 11.7% 올랐고요. 죽이나 햄버거, 생선에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또 외식하면 생각나는 짜장면, 김밥, 라면, 떡볶이 이런 것도 8% 넘게 올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경호 의원 역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생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네. 경제 장관들이 원팀이 돼서 물가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은 일단 공공요금의 가격 관리를 꼽았는데요. 공공부문이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가격을 올리겠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윤석열 당선인 측이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건 물가와 좀 상충되는 개념 아닌가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재정을 풀어서 급하게 생긴 예산 수요를 막는다는 이런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물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풀린 통화량이랑 연관이 있는데 추경은 통화량을 늘리게 되니까 물가는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올해 초에 추경을 편성할 때 적지 않은 비판이 나왔던 것도 고물가를 잡으려고 유류세는 낮추고 기준금리는 높이면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거는 이 엇박자다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네. 여기에다 또 대규모 추경을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지금 안 그래도 시장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이걸 더 자극할 우려도 있고요. 또 이게 국채를 발행해야 될 텐데 국채를 발행할 때 이걸 제대로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한다면은 시장 금리가 더 빠르게 치솟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칫 당선인의 공약을 지키려다가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러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고요. 예. 또 문재인 정부에서 확장 재정 정책을 이어오면서 국가 부채 비율 악화됐다는 소식 여러 번 접해 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대외, 대내 상황이 새 정부의 경제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추경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기준금리로 대응하고 재정도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당하신 말씀이죠.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민생 안정대책도 시급하니까 물가 불안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다음 달 초쯤에 공개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 아쉬움이 드는 게 문재인 정부의 재정활용 방안인데 이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보편적인 지원 말고 좀 집중과 선택을 해서 재정을 활용을 했으면 지금은 조금 더 정책 여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재정은 언제나 한정돼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쓸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남기실 오늘 조프로의 경제팁은 어떤 건가요? 먼저 박근혜 정부부터 말씀을 드리면 4년 정도 집권을 해서 정부가 운영이 됐는데요. 당시에 창조 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 아직도 없을 겁니다. 네. 여기에다가 빚내서 집을 사라는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가계부채 폭증이라는 부작용만 불러왔죠. 그래서 낙제점을 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안타깝게도 역시 좋은 평가를 내리긴 좀 어렵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실패했고요. 실효성 논란을 불러온 정책들이 적지 않았다고 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나온 기조를 보면은 추경하면서 물가를 잡는다, 규제를 풀면서 부동산 잡는다 이런 식으로 상충되는 측면이 적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5년을 허비하면 나라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